피는 거예요. 아이는 10살이 되었다. 이제 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나이였다. 노비의 아이는 빨리 자랐다. 아니, 빨리 자라야 했다.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대감댁 마당을 쓸었다.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낙엽을 쓸고 돌틈에 풀을 뽑고 마루에 먼지를 닦았다.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작은 손이라고 쉬게 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해 가을, 낯선 사람이 대감댁을 찾아왔다. 한양에서 왔다고 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 여자였다.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아이는 마당을 쓸다가 그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노비들을 둘러보았다. 아이들만 골라서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채로도 느낄 수 있었다. 여자의 시선이 아이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어머니가 아이를 불렀다. 어머니의 얼굴은 어두웠다. 아니, 어둡다기보다는 비어 있었다. 감정이 빠져나간 얼굴. 아이는 그 얼굴을 보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앉거라. 아이가 앉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를 데려가겠다 하셨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누가, 어디로, 한양으로, 궁으로, 궁. 아이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다. 임금이 사는 곳,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다. 아이에게 궁은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는 곳이었다. 존재하지만 갈 수 없는 곳. 별처럼. 왜요? 아이가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아이는 처음 보았다. 살아남아야 한다. 어머니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야 알았다. 궁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는 뜻이었다. 이 움막을, 이 마당을, 이 담장 틈에 흰 꽃을 다시 볼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기회였다. 노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궁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었다. 여전히 낮은 자리였지만 적어도 대감댁 마당을 쓰는 것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매 맞아 죽지는 않았다. 적어도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를 보내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아이를 안을 수 없게 되더라도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어머니는 그 선택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는 그날 밤 울지 않았다. 어머니가 울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눈물을 흘려도 비는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려도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살아남을게요. 아이가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전부였다. 떠나는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이었다. 아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움막을 나섰다. 어머니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배웅하지 않겠다고 했다.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잠깐 다녀오는 것처럼 보내겠다고. 그래야 마음이 덜 아프다고. 아이는 알았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100걸음. 담장을 돌아 골목으로 들어설 때 아이는 마침내 뒤를 돌아보았다. 어머니가 서 있었다. 움막 앞에, 문 앞에, 작은 그림자처럼. 아이는 손을 들어 흔들었다. 어머니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얼굴이 빛에 물들었다. 아이는 그 얼굴을 기억했다. 평생 기억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한양까지 열흘이 걸렸다. 아이는 수레에 실렸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전국에서 뽑힌 아이들이었다. 대여섯 명. 모두 아이의 또래였다. 모두 노비의 딸이었다. 아이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각자의 고향을 떠나왔고, 각자의 어머니를 두고 왔고, 각자의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수레는 덜컹거렸다. 길이 좋지 않았다. 비가 오면 바퀴가 지늘게 빠졌고, 해가 나면 먼지가 올라왔다. 아이는 수레 안에서 잠들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다. 한양에 도착한 것은 열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다. 아이는 수레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아이는 그 붉은 하늘 아래 거대한 성벽을 보았다. 궁. 그것이 궁이었다. 아이는 알았다.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옛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이는 작은 보따리를 움켜쥐었다. 보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옷 한 벌과 어머니가 넣어준 작은 조약돌 하나. 그것이 전부였다. 아이는 걸었다. 문이 열렸다. 궁 안은 어두웠다. 아니, 어둡다기보다는 그림자가 많았다. 해가 지고 있었고, 등불이 드문드문 켜져 있었고, 사람들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줄지어 걸었다. 앞서가는 궁녀의 뒤를 따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발소리만 울렸다. 돌바닥 위로. 차가운 돌바닥.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건물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었다. 담장이 높았고, 지붕이 겹쳐 있었고, 하늘이 좁았다. 아이는 생각했다. 이곳에서는 하늘이 작구나. 작은 방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그 방에서 첫 밤을 보냈다. 차가운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모포 한 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아이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은 낮았고, 어두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옆에 누운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작은 소리로, 숨죽여서. 그러나 아이는 들을 수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각자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움막 앞에 서 있던 어머니. 해가 뜨던 아침. 손을 들지 않던 어머니. 아이는 속으로 말했다. 살아남을게요. 그 말을 반복했다.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그것이 아이가 가진 유일한 것이었다. 약속. 어머니와의 약속. 아이는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궁녀가 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먼저 훈련이 있었다. 걷는 법, 인사하는 법, 눈을 내리까는 법, 목소리를 낮추는 법, 대답하는 법, 대답하지 않는 법. 아이는 배웠다. 빠르게 배웠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워야 했다. 느린 자는 매를 맞았고, 매를 맞아도 배우지 못하는 자는 쫓겨났다. 쫓겨난다는 것. 그것은 다시 노비로 돌아간다는 뜻이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곳으로. 아이는 매를 맞지 않았다. 아이는 빨랐다. 손이 빨랐고, 발이 빨랐고, 머리가 빨랐다. 무엇보다 눈치가 빨랐다. 노비의 아이로 자라면서 배운 것이었다. 주인의 눈빛을 읽는 것, 주인의 기분을 살피는 것, 맞기 전에 피하는 것. 그 기술이 궁에서도 통했다. 상궁들은 아이를 주목했다. 영리한 아이라고 했다. 쓸만한 아이라고. 아이는 그 말을 들었지만 기뻐하지 않았다. 기쁠 이유가 없었다. 영리하다는 것은 살아남는다는 것일 뿐,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었다. 첫 해가 지났다. 아이는 11살이 되었다. 이제 막내가 아니었다.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고, 아이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다. 작은 역할.
그러나 역할은 역할이었다. 아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냈다. 그 해의 겨울, 아이는 처음으로 궁 밖을 바라보았다. 담장 위로 보이는 하늘이었다. 좁은 하늘. 그러나 그 하늘은 같은 하늘이었다. 어머니가 보고 있을 하늘. 아이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다. 살아있구나. 아이는 생각했다. 아직 살아있구나. 두 번째 해가 지나고 세 번째 해가 왔다. 아이는 12살이 되었다. 이제 아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궁에서는 나이보다 역할이 중요했고 아이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해 봄, 아이는 처음으로 내전에 발을 들였다. 내전, 왕과 왕비가 사는 곳, 궁 안의 궁. 아이는 그곳에서 심부름을 맡았다. 물을 나르고 차를 올리고 빨래를 거두는 일. 작은 일.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아이를 그곳에 데려갔다. 내전은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사람들이 달랐다. 모든 것이 더 조심스러웠고, 더 정제되어 있었고, 더 무거웠다. 아이는 숨을 죽이고 걸었다. 발소리를 내면 안 되었다. 눈을 들어도 안 되었다.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아이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졌다. 어느 순간, 아이는 자신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도 아무도 아이를 보지 않았다. 아이는 그림자가 되었다. 궁의 그림자.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이는 알지 못했다. 다만 살아있다는 것만 알았다. 아직 13살이 되던 해, 그 해는 달랐다. 태종 임금의 통치가 깊어지고 있었다. 궁 안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권력을 둘러싼 다툼, 피냄새가 담장을 넘어왔다. 아이는 그것을 느꼈다. 피를 보지는 않았지만 냄새를 맡았다. 두려움의 냄새, 죽음의 냄새. 그해 여름, 왕자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아이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 궁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었다. 시키는 일을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 그러나 아이는 보았다. 어느 늦은 밤이었다. 아이는 내전의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물을 나르는 일이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등불이 꺼져 있었고 아이는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목소리. 낮은, 속삭이는. 아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멈추면 안 되었다. 들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아이는 멈추었고 들었다. 형님께서 그리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 아느냐. 아버마마의 마음을 압니다. 알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님, 제가 원하는 것은 책과 붓입니다. 그 자리가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다. 아이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뛰었다. 손에 든 물동이가 떨렸다. 돌아가라. 밤이 깊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몸을 숨겼다. 기둥 뒤로, 그림자 속으로. 한 사람이 지나갔다.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아이는 그 얼굴을 보았다.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등불빛이 그 얼굴을 비추었다. 젊은 얼굴이었다. 깊은 눈을 가진,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듯한, 슬픈 듯 보이는 왕자. 아이는 그가 왕자라는 것을 알았다. 옷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왕자인지는 몰랐다. 알 필요도 없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다. 왕자가 지나갔다. 아이는 한참 뒤에야 몸을 일으켰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물동이에 물이 출렁거렸다. 아이는 그날 밤을 잊지 못했다. 왕자의 얼굴을, 깊은 눈을, 그 눈에 담긴 것을. 아이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만 기억했다. 오래도록. 그해 가을, 아이는 병에 걸렸다. 열이 올랐다. 몸이 떨렸다. 일어설 수가 없었다. 궁에서 병에 걸리면 격리되었다. 아픈 자는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는 자는 쓸모가 없었다. 아이는 작은 방에 갇혔다. 사흘 동안 누워 있었다. 꿈을 꾸었다. 어머니의 꿈을, 움막의 꿈을, 비 오던 밤의 꿈을. 아이는 꿈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그러나 따뜻한 손. 나흘째 되는 날, 열이 내렸다. 아이는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낮은 천장.
아이는 살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5째 되는 날 아이는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다. 그러나 걸을 수 있었다. 아이는 방을 나섰다. 해가 밝았다. 하늘이 좁았지만 밝았다. 상궁이 아이를 보았다. 일어났느냐? 예, 자리로 돌아가거라. 아이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물을 나르고 차를 올리고 빨래를 거두는 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이가 아팠던 것도, 아이가 낳은 것도 궁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궁은 계속 돌아갔다. 아이가 있든 없든. 아이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받아들였다. 14살이 되던 해봄. 아이는 이제 소녀라고 불러야 할 나이가 되었다. 키가 자랐고, 얼굴이 달라졌고, 목소리가 달라졌다. 그러나 눈은 여전했다. 조용한 눈, 깊은 눈,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눈. 그해 소녀는 새로운 일을 맡았다. 서고의 관리,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닦고 목록을 만드는 일. 작은 일이었지만 소녀에게는 새로운 세계였다. 책. 소녀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궁에 들어와서 배운 것이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 이름을 쓰고 숫자를 세는 것. 그러나 소녀는 더 배우고 싶었다. 밤에 혼자 글을 베꼈다. 아무도 모르게. 서고에서 일하게 된 것은 행운이었다. 소녀는 책들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다. 먼지를 닦으면서, 책장을 정리하면서, 가끔은 책을 펼쳐보면서. 모르는 글자가 많았다. 그러나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물어보았다. 그렇게 소녀는 배웠다. 세상에 대해, 역사에 대해, 사람에 대해. 서고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였다. 어느 오후, 소녀는 서가 사이에서 먼지를 털고 있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고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비스듬했다. 먼지가 빛 속에서 반짝였다. 문이 열렸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누가 들어왔는지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누가 오든 소녀가 할 일은 같았다. 고개를 숙이고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 발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발소리. 그러나 망설이지 않는 발소리. 서가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 소녀는 먼지를 털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책 한 권이 서가에서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졌다. 소리가 났다. 소녀는 재빨리 몸을 낮추어 책을 집었다. 그때 다친 데는 없느냐? 목소리가 들렸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들어선 안 되었다. 그러나 들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왕자의 옷을 입은, 깊은 눈을 가진. 소녀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날 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왕자였다. 소녀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왕자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나갔다. 서가 사이로 책을 찾는 듯 했다. 소녀는 일어섰다. 손에 책을 들고 심장이 뛰었다. 왜 뛰는지 몰랐다. 무서워서는 아니었다. 그렇다고 기뻐서도 아니었다. 그냥 뛰었다. 소녀는 책을 제자리에 꽂고 조용히 서고를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소녀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낮은 천장, 어두운 천장. 왕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친 데는 없느냐?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왕자가 궁녀에게 말을 거는 것.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없는 일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 한마디가. 소녀는 눈을 감았다. 생각하지 말자. 생각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왕자는 왕자이고 소녀는 소녀였다. 하늘과 땅이었다. 별과 먼지였다. 소녀는 잠들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충령. 그가 그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충령대군. 태종 임금의 셋째 아들. 왕자이되 세자가 아닌 왕자. 권력의 중심에서 한 걸음 비켜서 있던 사람. 그는 책을 좋아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형들이 활을 쏘고 말을 타는 동안 그는 서고에 앉아 책장을 넘겼다. 아버지는 그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왕자가 책만 읽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나 충령은 멈추지 않았다. 책 속에는 세상이 있었다. 옛사람들의 생각, 먼 나라의 이야기,
하늘과 땅의 이치. 충령은 그것들을 읽으며 생각했다. 세상은 넓다. 모르는 것이 많다. 배워야 할 것이 많다. 그러나 궁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었다. 충령은 갈증을 느꼈다. 더 알고 싶었다. 더 깊이, 더 넓게. 그의 충령은 스물이었다.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었다. 왕자의 삶은 정해져 있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정해준 일을 하고 조용히 살다가 죽는 것. 충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세자의 자리는 큰형에게 있었다. 그것이 당연했고 충령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왕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거운 것이었다. 충령은 그 무게를 알았다. 책에서 읽었다. 왕이 된 자들의 이야기. 그들이 지은 것, 그들이 잃은 것, 그들이 견딘 것. 충령은 그 이야기들을 읽으며 생각했다.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나 운명은 충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해 가을, 궁에 피바람이 불었다. 태종 임금은 강한 왕이었다. 강하기 위해 피를 흘렸던 왕. 형제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왕. 그 왕이 이제 늙어가고 있었고 권력은 흔들리고 있었다. 세자가 문제였다. 큰형, 양녕대군. 그는 왕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렸고 조정의 신뢰를 잃었고 스스로도 그 자리를 원하지 않는 듯 보였다. 충령은 그것을 지켜보았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그러나 궁의 시선은 점점 충령에게로 향했다. 신하들의 눈빛, 아버지의 눈빛. 충령은 그것을 느꼈다.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피할 곳이 없었다. 어느 밤 아버지가 충령을 불렀다. 내 형을 어찌 생각하느냐? 충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말을 해도 틀린 말이 될 것이었다. 말해보아라. 형님은 형님이십니다. 그것이 대답이냐? 예, 그것이 제 대답입니다. 태종은 오래 아들을 바라보았다. 충령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을 보지 않았다. 볼 수 없었다. 물러가거라. 충령은 물러났다. 그날 밤, 충령은 잠들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달빛이 창문에 닿았다. 충령은 생각했다. 형님은 정말로 왕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일까? 아니면 충령은 머리를 흔들었다. 생각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운명은 운명이었다. 충령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해 겨울. 충령은 서고에 자주 갔다.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궁의 시선, 신하들의 말, 아버지의 눈빛. 그것들로부터 피하고 싶었다. 서고는 조용했다. 책들은 말이 없었다. 그것이 좋았다. 어느 오후, 충령은 서고에 들어섰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비스듬했다. 먼지가 빛 속에서 반짝였다. 충령은 서가 사이를 걸었다. 오래된 책들, 먼지가 쌓인 책들, 아무도 읽지 않는 책들. 충령은 그 책들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언젠가 이 책들을 다 읽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생은 짧고 책은 많았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책이 떨어지는 소리. 충령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소리가 난 방향을 보았다. 서가 사이에 누군가 있었다. 작은 그림자. 궁녀였다. 고개를 숙이고 책을 줍는 중이었다. 다친 데는 없느냐? 충령은 물었다. 왜 물었는지 모른다. 그냥 물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궁녀가 고개를 들었다. 잠깐, 아주 잠깐. 충령은 그 얼굴을 보았다. 젊은 얼굴, 아직 어린 얼굴. 그러나 눈이 달랐다. 깊은 눈, 조용한 눈,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눈. 궁녀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충령은 더 말하지 않았다. 지나갔다. 서가 사이로 찾던 책을 찾았다. 그러나 그 눈이 기억에 남았다. 왜인지 모른다. 특별할 것 없는 만남이었다. 궁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다. 왕자가 궁녀와 마주치는 것, 말 한마디 나누는 것, 그리고 있는 것. 그런데 잊히지 않았다. 그 눈이. 며칠 뒤 충령은 다시 서고에 갔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궁녀가 있었다. 서가 사이에서 먼지를 털고 있었다. 충령이 들어서자 고개를 숙였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충령은 책을 찾았다. 찾은 척했다. 실제로는 그 궁녀를 보고 있었다. 몰래, 서가 사이로. 소리가 없었다. 궁녀는 조용히 움직였다. 발소리도 거의 없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충령은 생각했다. 저 궁녀는 얼마나 오래 저곳에서 일했을까? 저 궁녀는 무슨 생각을 할까? 저 궁녀는 밤에 무엇을 꿈꿀까? 이상한 생각이었다. 왕자가 궁녀에 대해 생각하는 것. 흔한 일이 아니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왕자에게 궁녀는 사람이 아니었다. 물건이었다. 쓰고 버리는 물건. 그러나 충령은 달랐다. 책에서 읽었다. 사람은 모두 같다고.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다르지 않다고. 옛 성현들이 그렇게 말했다. 충령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날, 충령은 말을 걸지 않았다. 책을 들고 서고를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다시 갔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궁녀는 매일 거기 있었다. 먼지를 털고, 책을 정리하고, 조용히 움직였다. 충령은 책을 찾는 척하며 그를 보았다. 말을 걸지 않았다. 걸 이유가 없었다. 걸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 왕자와 궁녀. 그 사이에 말이 오갈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났을 때 궁녀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아주 잠깐. 충령이 서고에 들어서는 순간 고개를 들어 문을 보았다. 그리고 재빨리 다시 숙였다. 충령은 그것을 보았다. 알았다. 저 궁녀도 알고 있다. 내가 매일 온다는 것을. 내가 매일 이 시간에 온다는 것을. 충령은 멈추어 섰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말을 걸어야 하나. 그냥 지나가야 하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야 하나. 충령은 걸었다. 서가 사이로, 궁녀 곁으로, 그리고 멈추었다. 충령은 입을 열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왕자가 궁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명령 외에. 궁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충령은 입을 열었다. 책을. 예? 궁녀가 대답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책을 읽을 줄 아느냐? 이상한 질문이었다.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른다. 입에서 그냥 나왔다. 예. 조금. 궁녀가 대답했다. 그래. 충령은 더 말하지 않았다. 돌아섰다. 서고를 나왔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충령은 자신을 꾸짖었다. 어리석은 짓이다. 왕자가 궁녀에게 말을 건다. 그것도 매일 서고에 가서. 그것도 책을 읽을 줄 아느냐는 질문을 한다. 미친 짓이다. 충령은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궁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개 숙인 얼굴, 깊은 눈, 조용한 목소리. 예, 조금. 그 대답이 귓가에 맴돌았다. 충령은 눈을 떴다. 안 된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안 된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왕자와 궁녀, 하늘과 땅.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충령은 결심했다. 내일부터는 서고에 가지 않겠다. 저 궁녀를 잊겠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겠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충령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다음 날, 충령은 서고에 갔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궁녀가 있었다. 충령은 걸었다. 서가 사이로, 궁녀 곁으로, 그리고 멈추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정리하느냐? 질문이 입에서 나왔다. 막으려 해도 나왔다. 궁녀가 대답했다. 고개를 숙인 채. 역사책입니다. 어떤? 고려의 역사입니다. 그래. 고려. 충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읽어보았느냐? 아닙니다. 읽어보고 싶지 않으냐? 궁녀가 멈추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충령은 기다렸다. 감히. 궁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읽고 싶다면. 충령이 말했다. 읽어도 좋다. 침묵이 흘렀다.
궁녀가 고개를 들었다. 아주 잠깐. 충령의 얼굴을 보았다. 그 깊은 눈이 충령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충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날 밤, 충령은 다시 잠들지 못했다. 그렇게 봄이 왔다. 충령은 매일 서고에 갔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궁녀와 마주쳤다. 말을 나누었다. 짧은 말, 책에 대한 말, 글에 대한 말. 충령은 궁녀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름을 알면 더 깊이 빠질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빠지고 있었다. 충령은 그것을 알았다. 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궁녀가 질문을 했다. 처음이었다. 궁녀가 먼저 말을 꺼낸 것. 이 책에. 궁녀가 말했다. 손에 책을 들고 모르는 글자가 있습니다. 충령은 걸음을 멈추었다. 어디? 궁녀가 책을 펼쳤다. 한 글자를 가리켰다. 충령은 그 글자를 보았다. 그것은 충령이 말했다. 그리고 설명했다. 글자의 뜻을, 글자의 쓰임을. 궁녀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다. 충령은 설명을 마쳤다. 알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충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날부터 궁녀는 가끔 질문을 했다. 모르는 글자, 모르는 뜻, 모르는 이치. 충령은 대답했다. 설명했다. 가르쳤다. 그것이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왕자가 궁녀에게 그를 가르친다. 누가 알면 문제가 될 일이었다. 조정에서 문제가 되고 아버지에게 문제가 되고 모두에게 문제가 될 일이었다. 그러나 충령은 멈추지 않았다. 멈출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충령은 서고에서 늦게까지 머물렀다. 해가 지고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붉었다. 궁녀는 아직 있었다. 서가 사이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다. 충령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붉었다. 구름이 붉었다. 모든 것이 붉었다. 아름답다. 충령이 말했다. 혼잣말처럼. 예. 궁녀가 대답했다. 충령은 돌아보았다. 궁녀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러나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저 하늘을 자주 보느냐? 가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궁녀가 멈추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 생각을 합니다. 충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어머니도 저 하늘을 보고 계실까 하고. 그래. 충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하늘이니? 예. 충령은 더 묻지 않았다. 궁녀의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궁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견뎌왔는지. 충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졌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들어가거라. 밤이 깊어진다. 예. 궁녀가 인사를 하고 서고를 나갔다. 충령은 혼자 남았다. 어둠 속에서.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마음은 무엇인가? 충령은 알았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면 더 깊이 빠질 것 같았다. 인정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충령은 자신에게 말했다. 아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호기심일 뿐이다. 동정일 뿐이다. 잠깐의 마음일 뿐이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충령은 그것을 알았다. 그해 여름, 세자가 폐위되었다. 큰형, 양녕대군이 세자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아버지의 명이었다. 조정의 결정이었다. 꿈이 술렁였다. 새 세자를 세워야 했다. 둘째 형이 있었다. 효령대군. 그러나 조정의 시선은 충령에게로 향했다. 신하들의 눈빛, 아버지의 눈빛. 충령은 그것을 피하려 했다.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충령을 불렀다. 세자의 자리를 내게 주겠다. 충령은 고개를 숙였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라. 형님이 계십니다. 효령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느냐? 충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너도 알 것이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명이다.
충령은 고개를 숙였다. 거부할 수 없었다. 명이었으니까. 그날 밤, 충령은 서고에 가지 않았다.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달빛이 창문에 닿았다. 충령은 생각했다.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책임, 무게, 고독, 그리고 거리. 모든 것과의 거리. 충령은 궁녀를 생각했다. 서고에서 먼지를 털던 궁녀. 책을 정리하던 궁녀. 모르는 글자를 물어보던 궁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하던 궁녀. 왕이 되면 그 궁녀와의 거리도 멀어질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지금보다 영원히. 충령은 눈을 감았다. 안 된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개인적인 마음, 개인적인 원함, 개인적인 사랑, 모든 것을. 충령은 눈을 떴다. 달이 밝았다. 다음 날, 충령은 서고에 갔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리고 끝내자. 끝내야 한다. 궁녀가 있었다. 서가 사이에서 먼지를 털고 있었다. 충령이 들어서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궁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주 조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령은 그것을 보았다. 알았다. 이 궁녀도 알고 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세자가 되었다는 것을. 충령은 걸었다. 서가 사이로, 궁녀 곁으로. 그리고 멈추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궁녀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한참 뒤, 축하드립니다. 궁녀가 말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충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더 높은 곳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느냐? 아닙니다. 궁녀가 멈추었다. 무거운 곳으로 가시게 되신 것 같습니다. 충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궁녀는 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충령은 입을 열었다. 앞으로. 말이 멈추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앞으로는 이곳에 자주 오지 못할 것이다. 예, 알겠느냐. 예, 그래. 충령은 돌아섰다. 한 걸음 걸었다.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궁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이름이. 충령이 물었다. 무엇이냐? 궁녀가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충령과 눈이 마주쳤다. 깊은 눈, 조용한 눈, 그러나 무언가 담긴 눈. 슬픔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담긴 눈. 궁녀가 입을 열었다. 소비라 하옵니다. 소비. 충령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 그래. 소비. 충령은 돌아섰다. 그리고 서고를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궁녀로 산다는 것. 그것은 감옥에 사는 것과 같았다. 담장이 높았다. 문이 닫혀 있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들어올 때 한 번, 나갈 때 한 번. 그 사이에 평생이 있었다. 소비는 궁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다. 10살에 들어와서 20살이 넘었다. 그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다. 키가 자랐고, 얼굴이 달라졌고, 마음이 단단해졌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신분. 소비는 여전히 노비 출신의 궁녀였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낮은 자리, 낮은 신분, 높은 담장 안에 낮은 사람. 궁에서는 말 한마디가 목숨이었다. 잘못된 말을 하면 죽었다. 잘못된 사람에게 말을 하면 죽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죽을 수 있었다. 침묵이 오해를 사면. 소비는 그것을 배웠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그것이 생존의 기술이었다. 상궁들은 엄했다. 잘못하면 매를 맞았다. 잘못하지 않아도 맞을 때가 있었다. 기분이 나쁘면, 날씨가 흐리면, 아무 이유 없이. 소비는 맞았다. 맞고 일어났다. 다시 맞았다. 다시 일어났다. 울지 않았다. 울면 더 맞았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였고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했다. 소비의 동료 중에 은이라는 궁녀가 있었다. 같은 해에 궁에 들어온 아이였다. 둘은 가까웠다.
밤에 나란히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향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꿈 이야기. 은은 언젠가 궁을 나가고 싶다고 했다. 밖에서 살고 싶어. 은이 말했다. 담장 없는 곳에서, 하늘이 넓은 곳에서.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었다. 궁녀가 궁을 나가는 것. 죽거나 쫓겨나거나 늙어서 병들거나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해 가을. 은이 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소비는 물었다. 어디 갔느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중에 알았다. 은이 도망치려다 잡혔다고. 담장을 넘으려다 발각되었다고. 소비는 은을 다시 보지 못했다. 은이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궁에서는 그런 것을 묻지 않았다. 소비는 그날 밤 울었다. 처음으로, 궁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소리를 죽이고 이불을 물고 울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일을 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소비는 더 조심하기 시작했다. 말을 아꼈다. 눈을 내리깔았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살아남으려면 22살이 되던 해 소비는 서고에서 새로운 일을 맡았다. 책을 정리하는 일, 먼지를 털고 목록을 만들고 손상된 책을 보수하는 일. 조용한 일이었다.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적었다. 소비는 그 일이 좋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왕자를. 처음에는 몰랐다. 그저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서고에 온다는 것만 알았다. 소비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매일 왔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서가 사이를 걸으며 책을 보았다. 소비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신경 쓰면 안 되었다. 높은 사람은 높은 곳에 있고 낮은 사람은 낮은 곳에 있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책이 떨어졌다. 소비가 실수했다. 서가를 정리하다가 책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다. 주목을 받으면 안 되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다. 다친 데는 없느냐? 소비는 고개를 들었다. 왕자가 서 있었다. 깊은 눈을 가진, 젊은 얼굴을 가진. 소비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지나갔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왕자는 매일 왔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리고 소비 곁에 멈추었다. 말을 걸었다. 짧은 말. 오늘은 무슨 책을 정리하느냐? 책을 읽을 줄 아느냐? 읽고 싶다면 읽어도 좋다. 소비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왕자가 궁녀에게 말을 거는가? 왜 매일 오는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위험했다. 소비는 그것을 알았다. 왕자와 가까워지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눈에 띄면 안 되었다. 주목을 받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소비는 피할 수 없었다. 왕자가 먼저 다가왔으니까. 소비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는 것뿐이었다. 시간이 지났다. 왕자는 계속 왔다. 말을 걸었다. 질문을 했다. 그리고 소비의 질문에 대답했다. 소비는 모르는 글자를 물었다. 왕자는 설명했다. 친절하게, 자세하게. 소비는 처음으로 배우는 기쁨을 느꼈다. 어릴 때는 배울 기회가 없었다. 궁에 와서 글을 익혔지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다. 혼자 더듬더듬 배웠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남았다. 그런데 왕자가 가르쳐 주었다. 글자의 뜻을, 책의 내용을, 세상의 이치를. 소비는 고마웠다.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그해 여름. 세자가 폐위되었다. 충녕대군이 새 세자가 되었다. 소비는 그것을 들었다. 궁 안이 술렁거렸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했다. 소비는 알았다. 서고에 오던 왕자. 그가 충녕대군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세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왕자가 아니 세자가 서고에 왔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소비는 고개를 숙였다. 손이 떨렸다.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었다.
세자가 걸어왔다. 소비 곁에 섰다. 축하드립니다. 소비가 말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느냐? 소비는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생각하지 않고 말했다. 무거운 곳으로 가시게 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 입에서 그냥 나왔다. 세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 앞으로는 이곳에 자주 오지 못할 것이다. 소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세자가 된 사람이 서고에 와서 궁녀와 말을 나눌 수는 없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세자가 물었다. 소비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세자의 눈을 보았다. 깊은 눈, 젊은 눈, 무언가 담긴 눈. 소비라 하옵니다. 세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소비. 그리고 돌아섰다. 서고를 나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소비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천장. 세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비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소비는 눈을 감았다. 이상했다. 가슴이 아팠다. 왜 아픈지 몰랐다. 세자가 떠난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플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아팠다. 소비는 처음으로 알았다. 이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뒤로 세자는 오지 않았다. 서고는 다시 조용해졌다. 소비는 매일 같은 일을 했다.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목록을 만들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소비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가슴 한구석에 빈자리가 생겼다. 채울 수 없는 빈자리. 메울 수 없는 그리움. 소비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다. 무시해야 했다. 생각하면 안 되었다. 세자를 생각하면 안 되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마음이었다. 소비는 이랬다. 더 열심히, 더 묵묵히, 더 조용히.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잊으려면. 1년이 지났다. 소비는 23이 되었다. 궁녀로서 중견이 되었다. 후배들이 생겼고 맡은 일이 늘었다. 소비는 묵묵히 일했다. 세자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대부분은 성공했다.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피곤하면 생각할 힘이 없었다. 그러나 가끔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달이 창문에 닿을 때 문득 세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비. 그 목소리가. 소비는 눈을 감았다.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해 가을. 태종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 세자가 왕위에 올랐다. 세종. 그가 왕이 되었다. 궁 안이 술렁거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소비는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멀리서. 아주 멀리서. 왕이 된 후 그는 바빠졌다. 조정을 다스리고 신하들을 만나고 나라를 걱정했다. 밤낮으로 일했다. 잠잘 시간도 부족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그는 서고 근처를 지나갔다.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인 것처럼 서가 사이로 누군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작은 그림자, 먼지를 터는. 그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보았다. 봤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소비도 알았다. 왕이 가끔 서고 근처를 지나간다는 것을. 먼 발소리가 들렸다. 소비는 고개를 숙였다. 움직이지 않았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소비의 심장은 뛰었다. 왜 뛰는지 알았다.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소비는 책을 정리하다가 늦어졌다. 해가 진 지 오래였다. 서고에는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다. 소비는 서둘러 일을 마치려 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소비는 고개를 숙였다. 상궁인가? 누군가 확인하러 온 것인가? 발소리가 멈추었다. 소비 앞에서. 소비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들면 안 되었다. 늦었구나.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멈추었다. 그 목소리. 왕의 목소리. 소비는 무릎을 꿇었다. 전하, 일어나거라. 소비는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가 떨렸다. 일어나라 하였다. 소비는 일어섰다.
고개는 숙인 채 침묵이 흘렀다. 왕이 말했다. 책은 다 정리했느냐? 예, 거의. 그래. 왕이 걸었다. 서가 사이로 책들을 훑어보았다. 이 책은 왕이 한 권을 꺼냈다. 읽어보았느냐? 소비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예, 어땠느냐? 어려웠습니다. 왕이 웃었다. 작은 웃음, 소리 없는 웃음. 그래, 어려운 책이다. 왕이 책을 제자리에 꽂았다. 침묵이 흘렀다. 소비는 숨을 쉬지 못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이 가빠서. 왕이 말했다. 밤이 깊었다. 예, 들어가거라. 소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서고를 나왔다. 뛰지 않았다. 뛰면 안 되었다. 그러나 걸음이 빨랐다. 너무 빨라서 비틀거릴 뻔했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소비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심장이 아팠다. 터질 것 같았다. 그 뒤로 왕은 가끔 서고에 왔다. 밤늦게 아무도 없을 때, 소비가 있을 때. 둘은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다. 왕은 책을 보았다. 소비는 일을 했다. 가끔 왕이 질문을 했다. 이 책은 어떠하냐? 어떤 내용이더냐? 소비는 대답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인 채. 그것이 전부였다. 손을 잡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비는 알았다. 왕이 왜 오는지,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소비도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밤 왕이 물었다. 어머니는 어떠하시냐? 소비는 멈추었다. 어머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모르옵니다. 모른다. 궁에 들어온 뒤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리웠겠구나.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다. 왕이 말했다. 알아보겠다. 소비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왕의 얼굴을 보았다. 왕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달이 떠 있었다. 달빛이 왕의 얼굴에 닿아 있었다. 감히 소비가 말했다. 전하께서 그런 일까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왕이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깊은 눈, 젊은 눈, 그러나 피곤한 눈, 무거운 것을 지고 있는 눈. 소비는 그 눈을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이 사람도 무언가를 견디고 있다는 것을. 소비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왕이 말했다. 고마워할 것 없다. 그리고 서고를 나갔다. 며칠 뒤 소비에게 전갈이 왔다. 어머니가 살아 계시다고. 여전히 대감댁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소비는 그 전갈을 받고 한참을 서 있었다. 살아 계시다. 어머니가. 소비는 그날 계속 오후 413바 물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몰랐다. 그냥 울었다. 그 뒤로 소비는 왕을 다르게 보았다. 이 사람은 왕이기 전에 사람이다. 사람이기에 외롭다. 사람이기에 따뜻하다. 소비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왕이 오면 맞았다. 말을 나누었다.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마음은 숙이지 않았다. 어느 밤 왕이 오래 머물렀다. 창가에 앉아 달을 보았다. 소비는 가만히 서 있었다. 왕이 말했다. 피곤하다.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왕이 된다는 것은. 왕이 계속 말했다. 모든 것을 지는 것이다. 모든 책임을, 모든 원망을, 모든 기대를. 침묵. 그래서 외롭다. 소비는 입을 열었다. 전하. 왕이 돌아보았다. 소비는 전하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가 멈추었다. 말해야 할까? 말하면 안 될까? 말하면 돌이킬 수 없다.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른다. 소비는 말했다. 여기 있겠습니다.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하께서 외로우실 때, 피곤하실 때, 여기 있겠습니다. 침묵. 왕이 일어섰다. 소비 앞으로 걸어왔다. 멈추었다. 소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너무 빠르게. 왕이 손을 들었다.
소비의 턱에 손끝이 닿았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얼굴을 들게 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깊은 눈, 조용한 눈, 그 안에 담긴 것. 왕이 입을 열었다. 그래. 그리고 손을 내렸다. 돌아섰다. 서고를 나갔다. 그것이 전부였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손을 잡지 않았다.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소비는 알았다. 왕의 마음을. 왕도 알았다. 소비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왕이 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세종은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다. 신하들을 만나고 상소를 읽고 결정을 내렸다. 쉴 틈이 없었다. 왕비가 있었다. 소원왕후, 세자 시절부터 함께한 여인, 아이들의 어머니, 왕의 아내. 세종은 왕비를 존중했다. 신뢰했다. 함께 나라를 걱정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다른 종류의 사랑, 책임의 사랑, 동반의 사랑. 그러나 세종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 서고의 궁녀, 소비. 세종은 그것을 부정하려 했다. 왕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왕은 모범이어야 했다. 왕은 절제해야 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었다. 가슴이 뛰었다. 그 궁녀를 생각하면 깊은 눈, 조용한 목소리,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 세종은 그것을 잊으려 했다. 잊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났다. 세종은 더 바빠졌다. 일이 늘어났다. 걱정이 늘어났다. 서고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갈 때마다 소비는 거기 있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며 세종이 들어서면 고개를 숙였다. 인사를 했다. 그리고 조용히 있었다. 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책에 대해, 계절에 대해,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세종은 그 시간이 좋았다. 궁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었다. 왕이 아닌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신하가 세종에게 말했다. 전하, 서고에 자주 거동하신다 하옵니다. 세종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책을 보러 가는 것이다. 예, 그러하오나. 신하가 말을 멈추었다. 무엇이냐? 궁인들 사이에 말이 있사옵니다.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신하가 말했다. 서고에 특별한 궁녀가 있다 하옵니다. 세종은 웃었다. 특별하다? 무엇이 특별하단 말이냐? 전하께서 그 궁녀에게. 그만. 세종이 말했다. 신하가 입을 다물었다. 세종이 말했다. 책을 보러 간다. 그것이 전부다. 쓸데없는 말을 퍼뜨리지 말라. 예, 전하. 신하가 물러갔다. 세종은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뒤로 세종은 서고에 가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석 달. 가지 않았다. 소비를 보지 않았다. 소비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나라를 위해, 왕비를 위해, 모든 것을 위해. 세종은 자신에게 말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세종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소비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 소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세종은 눈을 감았다.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소비도 알았다. 왕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에는 바쁘신 것이라 생각했다. 나라 일이 많으신 것이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멀어지신 것이라. 일부러 멀어지신 것이라. 소비는 이해했다. 왕은 왕이었다. 왕에게는 왕의 자리가 있었다. 왕비가 있었다. 나라가 있었다. 궁녀 하나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다. 소비는 받아들였다.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아파도 받아들여야 했다. 그것이 신분이었다. 그것이 운명이었다. 소비는 매일 서고에 갔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왕이 오지 않아도 혹시 오실지도 모르니까. 반년이 지났다. 왕은 오지 않았다. 소비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 끝났다고. 소비는 일했다. 더 열심히, 더 조용히.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그해 겨울. 눈이 내렸다.
소비는 서고 창문으로 눈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 세상을 덮는 눈. 문이 열렸다. 소비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들어왔다. 발소리, 익숙한 발소리. 소비의 심장이 멈추었다. 눈이 오는구나. 왕의 목소리. 소비는 무릎을 꿇었다. 전하, 일어나거라. 소비는 일어섰다. 고개는 숙인 채. 왕이 걸어왔다. 소비 옆으로, 창가로, 눈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이다.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 소비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왕의 얼굴을 보았다. 왕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 세상을 덮는 왕이라는 자리가. 왕이 말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소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침묵. 그래도 왕이 소비를 보았다. 왔다. 소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흘리지 않았다. 흘리면 안 되었다. 감사합니다. 소비가 말했다. 오셔서. 왕이 손을 들었다. 소비의 뺨에 손끝이 닿았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전에 그 눈물을 막듯이. 울지 마라. 소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그날 밤 왕은 오래 머물렀다. 둘은 창가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가끔 왕이 말했다. 나라 이야기, 걱정 이야기. 소비는 들었다. 조용히. 왕이 말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다. 왕이 말했다. 앞으로도. 예, 여기 있어다오. 소비는 고개를 숙였다. 있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었다. 말하지 않은 약속, 쓰지 않은 약속. 그러나 둘 다 알았다. 이것이 무엇인지. 세종은 밤마다 생각했다. 소비를. 이것이 옳은가? 왕이 궁녀를 사랑한다. 그것이 옳은가? 왕비가 있다. 아이들이 있다. 나라가 있다. 그 모든 것을 두고 궁녀를 사랑한다. 그것이 옳은가? 세종은 답을 찾지 못했다. 어느 밤, 세종은 홀로 앉아 있었다. 촛불이 켜져 있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다. 세종은 생각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왕비를 사랑한다. 그것은 사실이다. 함께 살아왔다. 함께 아이를 낳았다. 함께 궁을 지켰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소비를 생각하면 다른 것이 있다. 가슴이 뛴다. 숨이 막힌다. 보고 싶다는 마음이 견딜 수 없다. 그것도 사랑이다. 다른 종류의 사랑. 세종은 자문했다. 둘 다 사랑이라면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진짜인가? 답은 없었다. 둘 다 진짜였다. 둘 다 사랑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만 담을 수 없었다. 왕이라고 다를 것은 없었다. 세종은 한숨을 쉬었다. 왕이라서 더 힘들다. 왕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왕이라서 선택이 무겁다. 며칠 뒤 왕비가 세종에게 말했다. 전하, 세종이 돌아보았다. 왜 그리 수심이 깊으시옵니까? 세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왕비가 다가왔다. 세종 옆에 앉았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종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중전. 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오. 왕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세종이 말했다. 마음에 사람이 있소. 왕비가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침묵. 알고 있습니다. 세종이 왕비를 보았다. 알고 있었소? 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종은 눈을 감았다. 그런데 왜? 무엇을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왕비가 웃었다. 쓸쓸한 웃음. 전하의 마음을 제가 어찌 막겠습니까?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비가 말했다. 전하, 저는 전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든 전하는 전하이십니다. 저의 남편이시고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세종은 왕비를 바라보았다. 왕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다. 다만 왕비가 말했다. 그 사람을 데려오시려거든 떳떳하게 데려오십시오. 세종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미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왕비가 일어섰다. 전하께서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다. 세종은 오래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세종은 결심했다. 소비를 데려오겠다. 궁녀가 아닌 다른 자리로, 후궁으로.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조정의 반발이 있을 것이었다. 노비 출신을 후궁으로 삼는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신하들이 반대할 것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결심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하고 싶은 일이다. 왕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나도 못하면 어떻게 사는가. 왕도 사람이다. 세종은 자신에게 말했다. 며칠 뒤, 세종은 소비를 불렀다. 밤이 깊은 시간, 서고가 아닌 다른 곳, 작은 방이었다. 등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소비가 들어왔다. 무릎을 꿇었다. 전하, 일어나거라. 소비가 일어섰다. 고개는 숙인 채. 세종이 말했다. 할 말이 있다. 예. 세종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 곁에 있어다오. 소비가 움직이지 않았다. 궁녀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소비가 고개를 들었다. 세종을 보았다. 전하, 싫으면 말해라. 강요하지 않겠다. 소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전하, 저는 목소리가 떨렸다. 노비의 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전하의 곁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한다. 소비가 고개를 들었다. 세종이 말했다. 내가 원하면 데려가겠다.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저희 뜻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렇다. 소비는 눈을 감았다. 이것이 꿈인가? 꿈이 아니다. 진짜다. 소비는 눈을 떴다. 전하, 말해라. 저는, 소비가 말했다. 전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소비가 그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그러나 따뜻한 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왕이 궁녀를 후궁으로 삼는다. 노비 출신의 궁녀를. 궁 안이 술렁거렸다. 조정이 술렁거렸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다. 전하, 이는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노비 출신을 후궁으로 삼으시면 채통이 서지 않사옵니다. 선대의 법도를 어기시옵니까? 세종은 상소를 읽었다. 하나하나 읽었다. 그리고 물리쳤다. 내가 정한 일이다. 신하들이 물러나지 않았다. 전하, 다시 생각해 주시옵소서. 생각할 것 없다. 세종은 단호했다. 소비는 알았다. 자신 때문에 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마음이 아팠다. 차라리 거절할 걸. 차라리 도망칠 걸. 소비는 후회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손을 잡았다. 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궁 안의 시선이 달라졌다. 궁녀들이 소비를 피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년이 노비 주제에 왕을 꼬셔서. 소비는 들었다. 들리지 않는 척했다.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티내지 않았다. 어느 날 소비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상궁 하나가 다가왔다. 높은 상궁. 오래된 상궁. 내년. 상궁이 말했다. 소비는 멈추었다. 고개를 숙였다. 예, 내가 무엇이라고. 노비년이 왕을 유혹해 궁을 어지럽혀.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상궁이 손을 들었다. 뺨을 때렸다. 소비는 넘어지지 않았다. 버텼다. 꿇어라. 소비는 꿇지 않았다. 꿇으라 하지 않았느냐? 상궁이 다시 때렸다. 소비는 버텼다. 꿇지 않았다. 상궁이 분노했다. 이년이 또 때리려던 순간. 무슨 일이냐? 목소리가 들렸다. 왕의 목소리. 상궁이 돌아보았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하. 세종이 걸어왔다. 무슨 일이냐 물었다. 상궁이 무릎을 꿇었다. 이년이, 아니 이 궁녀가 버릇없이. 버릇없다? 세종이 소비를 보았다. 소비의 뺨이 붉게 부어 있었다. 세종의 눈이 차가워졌다. 물러가라. 전하, 물러가라 하였다. 상궁이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사라졌다.
세종이 소비에게 다가왔다. 괜찮으냐? 소비는 고개를 숙였다. 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다. 세종이 손을 들었다. 소비의 뺨에 손끝이 닿았다. 부은 곳을, 붉은 곳을. 아프겠구나.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종이 말했다. 미안하다. 전하 탓이 아닙니다. 내가 데려오겠다 했으니 내 탓이다. 소비가 고개를 들었다. 전하, 말해라. 저는 괜찮습니다. 소비가 말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세종은 소비를 바라보았다. 깊은 눈, 조용한 눈, 그러나 단단한 눈. 세종이 말했다. 견디지 않아도 된다. 내가 지켜주겠다. 소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흘리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그 뒤로 세종은 소비를 보호했다. 소비를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벌을 주었다. 소비를 모함하는 자가 있으면 쫓아냈다. 궁 안의 시선이 달라졌다. 무시해서 두려움으로, 경멸해서 경계로. 소비를 건드리면 왕에게 미움받는다. 그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시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표면 아래로 숨었을 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소비에게 음식이 배달되었다. 상궁이 가져왔다. 웃는 얼굴로 소비 마마 드시옵소서. 소비는 음식을 받았다. 먹으려던 순간 무언가 이상했다. 냄새가 조금. 소비는 멈추었다. 음식을 내려놓았다. 상궁이 물었다. 왜 그러시옵니까? 아무것도. 소비는 음식을 치웠다. 먹지 않았다. 나중에 알았다. 그 음식에 독이 있었다. 소비는 무서웠다. 그러나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왕이 걱정하실 것이었다. 말하면 또 누군가 벌을 받을 것이었다. 그러면 시기가 더 심해질 것이었다. 소비는 혼자 견뎠다. 조심했다. 음식을 직접 확인했다. 밤에 문을 잠갔다. 세종은 알았다. 소비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밤 세종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느냐?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없습니다. 거짓말이다. 소비가 고개를 들었다. 세종이 말했다. 내 눈을 보면 안다. 무언가 있다. 소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독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모릅니다.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종이 일어섰다. 조사하겠다. 전하, 소비가 세종의 손을 잡았다.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조사하시면 더 심해집니다. 벌을 주시면 더 심해집니다.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비가 말했다.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조심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비가 세종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전하께서 저 하나 때문에 조정과 싸우시면 안 됩니다. 저 하나 때문에 궁을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세종은 한참 동안 소비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리 말하면. 예, 그리하겠다. 세종은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참지 않겠다. 소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전하. 소비는 더 조심했다. 더 단단해졌다. 시기와 모함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소비는 무너지지 않았다. 왜 무너지지 않는가?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노비 출신의 여자가 온갖 멸시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버티는가? 소비는 알았다. 왜 버티는지. 왕이 있었다. 왕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왕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것만으로 버틸 수 있었다. 어느 날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세종이 신하들에게 무언가 선언했다. 소비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알 필요도 없었다. 다만 그날 밤 궁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날 밤 세종이 소비를 불렀다. 와라. 소비가 갔다. 세종이 말했다. 오늘 조정에서 말했다. 예, 내 자리를 정했다. 소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종이 말했다. 수건이다. 수건. 정식 후궁의 자리. 소비의 심장이 뛰었다. 전하, 반대가 많았다. 상소가 쏟아졌다. 그러나 밀어붙였다. 세종은 소비를 바라보았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게 자리를 주는 것, 내 신분을 바꾸는 것. 소비는 무릎을 꿇었다. 전하, 일어나라. 소비는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가 떨렸다. 감히 제가, 감히가 무엇이냐. 세종이 소비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내 곁에 있을 사람이 내가 아니면 누가 있겠느냐. 소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으려 했다. 참을 수 없었다. 전하, 세종이 손을 들었다. 소비의 눈물을 닦았다. 울지 마라.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다. 세종이 소비를 끌어안았다. 처음이었다. 세종이 소비를 아는 것은, 소비는 세종의 품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그 뒤로 소비는 수건이 되었다. 궁녀가 아니었다. 노비가 아니었다. 왕의 후궁이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방이 달라졌다. 옷이 달라졌다. 음식이 달라졌다. 그러나 소비는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조용했다. 여전히 겸손했다. 여전히 고개를 숙였다. 왕비가 소비를 불렀다. 앉거라. 소비는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왕비가 말했다. 고개를 들어라. 소비가 고개를 들었다. 왕비가 소비를 바라보았다. 오래. 내가 소비로구나. 예, 중전마마. 전하께서 많이 이야기하셨다. 소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비가 말했다. 원망하느냐? 예? 나를 원망하느냐? 소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찌 아니냐? 내가 전하의 정실이다.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나다. 소비가 말했다. 중전마마께서 제 자리를 차지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중전마마의 자리는 중전마마의 것이옵니다. 저의 자리와는 다릅니다. 왕비가 한참 동안 소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웃었다. 영리하구나. 아닙니다. 아니다. 영리하다. 전하께서 왜 내게 마음을 두셨는지 알겠다. 소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비가 말했다. 나는 내 적이 아니다. 소비가 고개를 들었다. 왕비가 말했다. 전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럼 됐다. 왕비가 일어섰다. 전하를 잘 모시거라. 전하께서 행복하시도록. 소비는 무릎을 꿇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왕비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소비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뒤로 왕비와 소비 사이에 적이는 없었다. 사랑도 없었다. 그러나 존중이 있었다. 신뢰가 있었다. 둘 다 왕을 사랑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시간이 지났다. 소비는 수건에서 소용이 되었다. 소용에서 수기가 되었다. 아이를 낳았다. 왕자를, 공주를, 왕의 아이를. 그때마다 지위가 올라갔다. 수기에서 귀인으로, 귀인에서 빈으로. 빈, 후궁의 가장 높은 자리. 소비는 그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소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다. 여전히 조용했다. 여전히 욕심이 없었다. 왕비에게 예를 갖추었다. 다른 후궁들에게 친절했다. 궁녀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놀랐다. 노비 출신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저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소비는 알았다. 왜 겸손한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움막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것이 소비가 배운 것이었다. 어느 날 세종이 물었다. 행복하냐? 소비는 웃었다. 예, 더 원하는 것은 없느냐? 소비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정말? 예, 정말. 세종이 소비를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면 더 줄 수 있다. 더 높은 자리를, 더 많은 것을. 소비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왜? 전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비가 말했다. 전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종이 손을 뻗었다. 소비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무엇이요? 내가 그렇게 말해 주어서. 소비는 세종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 그날 밤, 둘은 창가에 앉아 달을 보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가끔 세종이 한숨을 쉬었다. 나라 일이 힘들 때, 소비는 그저 옆에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세종이 말했다. 내가 있어서. 예, 버틸 수 있다.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종의 손만 잡았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자랐다. 왕자들이 자라서 장성했다. 공주들이 시집을 갔다. 세종의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였다. 소비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젊음은 지나갔다. 열정은 가라앉았다. 그러나 사랑은 남았다. 다른 종류의 사랑. 열정이 아닌 동반. 가슴 뛰는 것이 아닌 편안함. 어느 날 밤 세종이 말했다. 늙었구나. 소비가 웃었다. 예, 늙었습니다. 나도 늙었다. 그러하옵니다. 세종이 웃었다. 함께 늙었구나. 예, 세종이 소비를 바라보았다. 고맙다. 무엇이요? 함께 늙어주어서.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세종의 손만 잡았다. 밤마다 둘은 나란히 앉았다. 창가에서, 달빛 아래에서. 말이 없어도 좋았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 처음에는 몰랐다. 가슴 뛰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달랐다. 옆에 있는 것, 함께 늙는 것, 아무 말 없이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사랑이었다. 어느 날 소비는 어머니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소비는 오래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세종이 왔다. 들었다. 소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종이 옆에 앉았다. 슬프겠구나. 울어도 된다. 소비가 고개를 저었다. 울지 못하겠습니다. 왜? 어머니를 너무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비가 말했다.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가장 슬펐다. 소비는 울었다. 세종의 품에서 세종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눈이 침침해졌다. 다리가 아팠다. 밤에 기침을 했다. 의원들이 드나들었다. 약을 지었다. 그러나 낫지 않았다. 세종은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소비도 알았다. 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다는 것을.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소비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왕이 걱정하실 것이었다. 말하면 더 슬퍼지실 것이었다. 소비는 그저 옆에 있었다. 더 오래, 더 가까이. 어느 밤, 세종이 말했다. 미안하다. 소비가 물었다. 무엇이요? 먼저 가게 될 것 같다. 소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종이 말했다. 혼자 두고 가게 될 것 같다. 소비가 세종의 손을 잡았다. 전하, 말해라. 저를 위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종이 소비를 바라보았다. 소비가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전하께서 평안히 가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세종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맙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아니다. 고맙다. 세종이 소비의 손을 꼭 쥐었다. 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소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흘리지 않았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종은 약해졌다. 일어나는 시간이 줄었다. 누워있는 시간이 늘었다. 소비는 곁을 지켰다. 밤낮으로 의원이 말했다. 빈마마, 쉬셔야 합니다. 소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세종이 눈을 떴다. 소비가 옆에 있었다. 세종이 손을 들었다. 소비의 뺨에 손끝이 닿았다. 목소리가 작았다. 거의 들리지 않았다. 소비가 귀를 기울였다. 예, 전하. 세종이 입술을 움직였다. 좋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손이 떨어졌다. 소비는 그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전하, 대답이 없었다. 전하, 대답이 없었다. 소비는 세종의 손을 쥐고 있었다. 오래, 날이 밝을 때까지. 세종이 승하했다. 궁이 울었다. 나라가 울었다. 소비는 울지 않았다. 울 힘이 없었다. 장례가 치러졌다. 소비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왕비가, 아이들이, 신하들이 모두 울었다. 소비는 울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뒤 소비는 머리를 깎았다.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검은 머리카락, 이제는 흰 머리카락이 섞인. 소비는 삭발한 얼굴로 거울을 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러나 눈은 같았다. 깊은 눈, 조용한 눈. 사람들은 물었다. 왜 머리를 깎았는가? 소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만 아는 것이었다. 왕을 따라가겠다는 것. 마음으로. 소비는 궁을 떠나지 않았다. 떠날 곳이 없었다. 떠나고 싶지도 않았다. 왕이 있던 곳, 왕과 함께 있던 곳, 그곳에 머물고 싶었다. 밤마다 소비는 창가에 앉았다. 달을 보았다. 왕과 함께 보던 달, 같은 달이었다. 소비는 생각했다. 전하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 저 높은 곳에서. 어느 날, 소비는 서고에 갔다. 오래만이었다. 서가 사이를 걸었다. 먼지를 훑었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먼지를 털던 궁녀. 책을 읽고 싶어 하던 궁녀. 왕자를 처음 만났던 곳. 다친 데는 없느냐?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소비는 웃었다. 쓸쓸한 웃음. 소비는 오래 살았다. 왕이 죽은 뒤에도 오래. 아이들이 자라고 손자들이 태어나고 세월이 흘렀다. 소비는 그것을 지켜보았다. 조용히.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왕을 잃고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가?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 소비는 알았다. 왜 무너지지 않는지. 왕이 떠났지만 사랑은 떠나지 않았다. 가슴 안에 남아 있었다. 따뜻하게. 그것으로 충분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전한다. 노비의 딸이 있었다고. 움막에서 태어나 궁에 들어가 왕이 곁에 섰던 여인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 여인은 아름다웠다고. 아니다. 그 여인이 아름다웠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록에 남지 않았으니. 다만 세종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 그것만은 사실이다. 왜 사랑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노비 출신의 궁녀를, 신분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인을. 어째서 왕이, 어쩌면 세종은 그 여인에게서 사람을 보았는지 모른다. 신분이 아닌 사람을, 노비가 아닌 사람을, 궁녀가 아닌 사람을, 깊은 눈을 가진, 조용한 마음을 가진, 단단한 영혼을 가진, 그냥 한 사람을. 이 이야기는 실록에 없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다. 밤마다 전해지는 이야기다. 불 꺼진 방에서 혼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어딘가에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신분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신분을 잊은 사랑이, 왕과 여인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어딘가에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전한다. 밤이 깊었다. 달이 떠 있다. 같은 달이다. 세종이 보던 달, 소비가 보던 달, 어머니가 보던 달, 모두가 보는 같은 달. 당신도 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밤은 기억한다. 모든 이름 없는 사랑을.